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9%, 코스닥은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개인들만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의 재료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거, 이런 게 있고, 또 중국 디폴트 우려도 여전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은 것이, 중국에서 애플 제품 사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시장도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애플마저 저렇게 되면은 애플에 우리가 부품 납품하는 거 우리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심리가 더 나빠진 요인이 됩니다. 또 산유국들 감사는 이야기, 또 이거는 또 우리 시장에 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일부 좀 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잘 팔려서 이게 주가가 좀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은 반도체 파는 거지만 다음 수순은 이 반도체를 사가는 업체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오늘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6개 종목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보면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나중에 반도체 파는 거 끝나면 사가는 업체들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네이버는 전면에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네이버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네이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바디틱 매드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도 이것도 수급 들여다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빨간색이 많아요. 우리도 이걸 사고 싶은데 마땅하게 진입 시점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최근에 약간씩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적어도 이캡 메꾸면 참 좋은데 여튼 이게 조정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참 들어가기는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업종 괜찮다. 그리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도 한번 다뤄드렸죠. 이런 업종들, 요 평범한 구간, 상승 평범, 이쪽에 우리가 포함된 것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음 타자다 해서 자꾸 눈에 익혀둬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코스닥 다음 타자다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호텔 신라 나왔으니까 최근에 유통업 좀 궁금하죠. 유통업 어떻게 됐는가 좀 들여다보면은 유통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것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이건 다음 타자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유통업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또 업종 분석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 화학업종 있죠. 이거 들다 보면은 화장품 관련 업종 이렇게 쭉 나눠질 겁니다. 이 화학업종, 중국 단체 관광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우리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시장에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긴축 우려, 산유국 감산, 미중 전쟁, 패권 전쟁,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악재 부자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예전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된 것들, 저런 시기가 전부 다 악재 부자였던 시장입니다. 굉장히 악재가 많았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악재가 많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주식이나 뭔가 사기 끓여야겠죠. 현금을 틀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재가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소멸이 되면은 이제 좀 써도 되겠나 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돈을 조금씩 쓰겠죠.
그러면은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져서 돈이 많아지니까 자산 가격도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하던 그런 시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이 악재가 정말로 많은 이 시장,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공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남은 인생 아니면 또 앞으로 기술 발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걸 갖다가 마지막 어떤 투자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저도 이 시기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에 애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 시기에 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